네, 오늘 증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와 종종 지금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죠.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선 뿌띠거니로 별명이 붙은 아주 그 부자 되실상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증시 아직 이제 개장까지는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증권가에서 뭐 읽어볼 만한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오늘 증시에서 좀 다뤄볼 만한 이슈 같은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환율이 뭐 아까도 짚어주셨는데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환율. 있어서요. 네.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이 원달러의 예상 밖 급락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줬는데요. 일단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단 유로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유로화. 네, 유로화의 네. 안정이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걸 조금 고정을 한 다음에. 어떤 거요? 화면이요? 화면이. 네, 자료 화면을 저희가 이제 바로 준비를 좀 자, 해놓겠습니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유로화가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단 달러 유로가 그동안 계속 유로화 약세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달러가 이제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제 통화의 50%가 달러, 30%가 유로니까 유로가 일단 안정되면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대적인 요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확대되면서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반대로 원달러가 떨어져서 외국인 매수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급상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김프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상수지 쪽에서 일정 부분 적자폭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도 전환을 있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돌았느냐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전히 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대 레벨은 과거 대비 낮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 신용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원화의 강세는 일정 부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돌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지났다면 환율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는 다소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죠. 어저께 그렇죠. 뭐 카카오, 네.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반등을 시작하면서 뭐 카카오페이까지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의 매수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이제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좋았지만 실적 자체가 좋지 않으면서 시간에서는 일부 주가가 빠졌습니다.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회성 이제 손실을 반영하면서 안 좋아진 것이고 4분기에는 개선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는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어깨가 무겁다. 네, 목표 주가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반대로 4분기에는 압박했던 여러 가지 실적 악화 요인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아시는 것처럼 투자금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롯데건설이 지금 추가적으로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뉴스로 나와서 롯데건설의 전반적인 자금 소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지급해야 되는 돈들 향후 발생해야 되는 추가적인 캐펙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거 롯데그룹 하면 돈 많고 현금 창출력 좋고 밸류 낮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뀔 가능성, 그렇다면 할인 요소를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는데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었죠. 결국 중국 관련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화장품이 좋아질 것이냐 네. 아니면 좋아지지 않을 것이냐의 그런 기회도 있을 거고요. 또 과도한 어떤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뭐 미국도 진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위기와 기회 사이.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러한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종목군들의 분리가 나타날 것인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중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시면 일단 자유소비재 전반적으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전략을 주었다. 근데 중국에서 미국, 뭐 한국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선주로서는 주가 낙폭과 실적 성장 부분, 재무 체력 세 가지를 동시에 감안해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이제 단기 주가 낙폭이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데도 이제 실적은 성장한다는 얘기는 과거 대비 성장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최악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재무 체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스타일별로 나눠봤을 때는 퀄리티 종목 같은 경우를 꼽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 최상위권. 그 다음에 지금 재무 체력이 높아서 아까 이제 그 뉴스3에서도 언급하셨던 지금 현금 여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혹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최선호주로서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의류에서는 F&F를 선정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F&F는 뭐 중국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견조했던 영업무역과 같은 OEM 부분보다는 F&F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온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리포트가 이제 매일매일 정말 수백 건들이 나올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보면 이제 화장품이 이제 반짝 이제 올라요. 그럼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또 나오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주가 보고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의 약간 좀 오해입니까? 그 주가가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한국 화장품이 뭐 5% 떠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그 뭐 리포트가 하나 나, 뭐 화장품 1위에서 이제 괜찮다. 근데 한 5%또 빠지잖아요. 그럼 또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너무 후행적으로 막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건 부분이 아니겠죠. 주가가 움직여서일 수도 있지만 네. 주가가 움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관련 브리핑을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내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을 거고요. 분기 리포트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기 그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스팟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뭐 정프로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리포트가 뭐 선행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실적 발표 이후, 이벤트 이후, 주가의 변동성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불만 아 뭐야 왜? 이양 얘기 나온 김에. 근데 다른 분이 저렇게 하면 별로 안 와닿는데 딱 얘기하다가 그 부분이 불만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다. 그럼 무슨 저 삼성전자 임원회의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 이게 좋아요. 그래 이러이러해서 올랐다까지 쓰는 거 저는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아 보인다라든지 이게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오르니까 좋아 보인다고 쓰는 것 같고 내리면 또 나빠 보인다고 쓰고 이거는 좀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막 급등락 막 이렇게 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오르면 또 오른 대로 좋다고 썼다가 한 3일 있다 내리면 또 내렸다고 또 요즘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그러면 된다는 이렇게 하면 거예요. 되잖아. 그게 그 우리가 하나 오해가 있는 게 네. 모든 종목을 애널리스트가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총이 뭐 1,000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건 커버를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비교적 중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정기적으로 리포트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 네. 예, 왜냐하면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성을 가진 리포트 위주로만 팔아 그러면 왜냐하면 아니 좋든 안 좋든 간에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네, 뭐 그때가 좀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많이 커버를 해요.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그럼 스팟으로 이거 왜 이렇게 올랐냐? 그죠? 가보라 그러면 방문 탐방 리포트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프로가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의 정기성이 있는 리포트 위주로만 봐라.
아,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네, 그럼요. 그 또 하나의 코멘트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차피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뭐 예언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 숫자로 봤을 때 이럴 것 같다. 혹은 뭐 실적의 방향성이 이럴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을 우리가 뭐 기자의 어떤 기사로도 판단해 볼 수 있고 뭐 교수를 포함한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 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한번 들어봄으로써 최근에 주가는 올랐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까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뭐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나름 또 의미가 네네네.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정프로한테 정말 공식적으로 질문합니다. 공식적으로요? 지금 오피셜리?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네. 리포트 하나라도 풀 리포트를 읽고 네. 산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리포트에 의지해서 사진 않아요, 사실. 근데 뭘 읽고 자식으로 해. 리포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아니, 가끔 이렇게 소개하면 리포트 읽고 해서 물렸으면 얘기할 만하지. 인정이나 하지만 리포트도 안 보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사고 밀려가지고 근데 뭐 예? 뭐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아, 나중에 이따 저 끝날 때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이거 한 번만. 일단 목소리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일단 좀 살펴봤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혹시 시장에서 좀 주 변수가 될 만한 거 혹시 어떤 거 좀 있는지 좀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중간 선거. IRA 법안과 관련돼서 네. 과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것인지를 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태양광,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등락이 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각각의 종목군들 뭐 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가 폭발했는데 뭐 소재 중에서도 일부 종목군도 오르지 못했고 뭐 동박, 알루미늄박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소외됐고 SKIT 같은 이런 종목군으로는 오히려 실적 나쁘다고 해서 굉장히 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변동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만큼 선거 끝났다고 해서 당장 뭐 내일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수급이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존의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최근에 EM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펀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불안하니 한국 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또 패시브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과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제도 그렇지만 코스닥 종목군들 뭐 콘텐츠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냐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보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52주 신고가 영역에 머물고 있거나 사상 최고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키움의 허에민 증권 허에민 연구원이 허예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 의견 하나를 주셨는데요. 네. 그 IRA 법안과 관련돼서 지금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쪽이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게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신약 부분에서 지금 저분자 신약, 희귀질환 신약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약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 이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고 저분자 신약이랑 희귀질환 신약은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뭐 병용 치료라든지 관련된 플랫폼을 수출하려고 계속 준비했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약과 관련된 투자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했던 기업들에게 타격이 돌아갈 수 있다. 반면 어쨌든 약가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이걸 함부로 건드리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것 결국은 바이오시밀러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바이오시밀러? 네.
그래서 최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뭐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결국은 품목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그와 관련돼서는 하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IT 부품주들 중에서 실적 좋은데 그동안 빠진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적 발표되면서 과연 반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꽤 많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좋은 실적을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동안 매도했던 외국인들도 매수로 반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비교적 좋았던 시장 분위기에서 급락했던 게 손해보험사인데 네. 현대해상이 급락했고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급락했는데요. 지금 이 NH투자증권의 스팟 코멘트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 요율 인하와 관련된 언론 보도 때문에 하락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분석인데 네. 새로운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최근 주가가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하루짜리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좀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금융사는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에 부담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은 건 금융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사들은 잘 버텼고 오히려 중소형사들이 좀 밀리는 네. 양상이었는데요. 대형사들이 어저께 이제 급락하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보험 요율 인하와 관련된 보도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인하폭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는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장이 시작했네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0.4% 오른 2,408.54. 2,400을 뚫었군요. 네, 2,409까지 지금 갔고요. 코스닥은 715.39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출발하고 나서 지수의 자체는 0.4%, 0.2%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는 일단 출발할 때 가장 주목해 보는 것은 일단 선물 시장 동향입니다. 최근 뭐 선물 프로그램 시장. 매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텐데 최근 4일 연속의 양봉이었거든요. 오늘 출발 자체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미결작정의 전반적인 추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들 동향도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600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베이시스도 이론 베이시스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그런 양상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결작정은 이제 33만 계약 정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추세의 끝단에서 보는 미결작정의 임계치가 한 36만 계약, 37만 계약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한 3만 계약 정도의 추가적인 버퍼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신규 포지션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계속 매도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시장이 크게 밀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많아져서 이게 단기 매물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일단 견조하게 좀 시장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은 대체로 좀 우호적인 모양이죠, 지금. 최근에 뭐 베이시스 흐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기 그리고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펄어비스 이런 종목으로 일단 창구기 펄어비스? 네. 지금 주가는 1.6%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깜짝 놀라네. 좀. 펄어비스? 네. 괜찮아요? 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창구 기준으로 지금 매수 상위에 잡혀 있다. 매수 상위에 잡혀 있다. 네. 그리고 LG노텍 같은 이런 부품주들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X세미콘, LG노텍, 삼성전기 일단 뭐 네. 출발 자체가 몇 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금액은 당연히 바뀌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IT 부품 중에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태양광 종목 중에 그
솔라이치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하면서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 창구 기준으로 좀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네이버, 카카오도 현재 지금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그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는 뭐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일단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뭐 카카오페이까지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들 창구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롯데케미칼에 대한 매도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보다는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땐 중형주가 강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중형주 중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어제 이제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화전자 근데 이미 뭐 알려진 뉴스이기는 합니다. 자화전자. 네. 자화전자도 보유 종목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화전자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애플 쪽에 새롭게 네. 그 AF 액추에이터를 뚫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갤럭시 S23 그래서 양대축 소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거의 유일하게 양쪽으로 뚫은 종목이 아니냐. 근데 이거 이미 그래요? 알려진 소식인데 어저께 전자신문인가요? 어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거래도 모습이고 뭘 만들었는데요?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뭐예요? 그 카메라 OIS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AF 액추에이터는 AF를 빠르게 오토포커스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 기기가 액추에이터고요. 그다음에 OIS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네, 원래 네, 이게 네. 자화전자 진동자 만든 데거든요. 네, 원래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자화라는 게 그 자석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굉장히 뭐 좋은 기업입니다. 자화가 자석이 자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이고 실제로 OIS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흔들림을 이렇게 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렇죠, 잡아주는 그렇죠. 초점 거잖아요. 맞춰주고. 네, 그래서 그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자체와 더불어서 뭐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뭐 소식이 나왔던 것은 애플의 카메라 안에도 이제 고배율의 카메라를 넣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부품을 뭐 자화전자가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그다음에 올해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자화전자가 시설 투자한다, 뭐 공장 투자한다라고 그래서 네네. 기존 라인에서 삼성 거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공장 투자 왜 하냐? 저거 애플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주가에 이제 급등락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 부품주들의 오늘 뭐 외국계 창구의 매수, 그다음에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자화전자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어저께 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일단 뭐 오늘 리포트도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다는 걸 보면 이런 IT 부품에 대해서도 그냥 바닥을 찍었나 정도?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많고 실적은 네. 여전히 견조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중형주 중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CS 윈드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오늘 잔칫날이구나. 잠깐만. 올커니. 아니 김종현 의원님. 아니 뭐 사전에 뭐 얘기한 거야. 아니 몰라요. 근데 제 정보 모르시는데.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아, 저는 HDS 시세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거죠. 예, CS 윈드도 아니, 올커니. 올라가는 종목이 뭐 CS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근데 그 중형주 중에 좀 눈에 띈다잖아요, 형님. 아 이건 좀 잘 가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맥커터를 하세요? 자, 김정현님 계속하시죠. CS 윈드 바람이 불죠? 네, 그리고 GS 리테일과 현대 뭐야, 넘어가는 일렉트릭, 거야? 두산 퓨얼셀,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중형주 쪽에서는 나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철강금속 쪽인데요. 지금 네.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영풍이 좀 눈에 띄는 거래 증가와 함께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 강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철강주들이랑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전지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철강 해외 법인의 지분을 전부 포스코에 팔았죠. 물적 분할한 이후에 네네네. 포스코에게 해외 자회사 지분을 전부 팔면서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고 포스코 그룹이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뭐 지금 한 뭐 10몇 조 이상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 포스코 케미칼과 연계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포스코는 실제로 철강주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디지털 이런 종목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통신주에 대해서는 실제로 KT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네. 구현모 CEO가 이제 연임. 다시 한번 연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텔코 부분도 좋지만 디지코 부분도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이어서 텔코는 뭐고 디지코는 뭐예요? 기존 통신이 텔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디지코는 뭐 지금 우영우를 포함한 컨텐츠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이익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KT가 하나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카카오 사태 때를 기점으로 해서 KT를 포함한 통신 3사가 클라우드 기업으로서의 또 일정 부분의 자리매김을 어쨌든. 받고 있기 때문에 또 KT가 우리나라에선 일단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주가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주가도 한 2%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강세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별로 보시면 한국전력의 강세가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업종을 뭐 굳이 찾아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 지금 IT 부품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강세입니다. 자화전자, 삼성전기, LX세미콘, 그다음에 뭐 삼화전기, 대우플러스, 현대일렉트릭, 삼화콘덴서, 금호전기까지. 반대로 지금 업종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약세,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권, 삼성전자도 약보합권, 삼성 SDI도 약보합권.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네. 약간 오늘은 시장의 중심축이 대형주는 좀 쉬어가고 중형주 쪽에서 일단 조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모습. 어저께 이제 쇼커버로 급등했던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이버는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언급만 나온 것이라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네이버 웹툰의 상장 가능성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이제 주가에 강세가 나타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제 뭐 뉴스가 확정돼야 되고 어디에 상장할 것이고 어느 정도 가격에 상장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이전까지는 네. 뭐 이런 이슈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뭐 루머 비슷한 게 지금 돌고 있군요. 네. 어제 이제 소식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저께 관련된 종목군들 뭐 키타리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아니, 종목군들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 거죠, 네이버에서? 뉴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최수연 대표가 아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 공식화돼서 언제 하겠다, 어디 하겠다, 뭐 얼마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최수현 대표가 몇 년 내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 인터뷰가 좀 있었군요. 네. 그래 미국은 뭐 가도 되지 뭐. 코스닥만 들어오지 마. 나만. 야, 근데 아침에 저 환율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야, 거의 환율하고 우리 주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네. 왜냐면 제가 아까 9월 28일 날 1439원 90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9월 28일 날이 2169였네. 네, 그리고 9월 26일 날 9월 30일 날이 2155 최저점. 네. 그러니까 환율이 최고점 칠 때, 네. 원화 약세가 최고점을 칠 때 그때가 일단 증시 바닥이었다는 거죠. 형님. 네. 원인과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환율과 우리 주식 주가의 관계는 말이죠. 환율이 강해질수록 우리 증시도 강해지고 우리 증시가 강해지면서 환율도 강해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그 얘기하시는 거 저도 보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매우 내밀한 얘기요. 아니 근데 거의 타이밍이 진짜 그러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지금 마켓 드라이버 중에 가장 시장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금리의 움직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결고리가 조금 취약한, 그다음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뭐 짚어보지 못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조금 살펴보시면 지수는 지금 보합권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네요. 네, 뭐 유가증권 시장도 약간 이제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코스닥 시장도 지금 미들 그리고 스몰 지수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으로 구분해 보자면 통신 서비스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어저께의 움직임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 그리고 뭐 버킷 스튜디오도 좀 넓게 보면 그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과 또 맥락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이급 수급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매수의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기관들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매도하는 아침에 지금 1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벌써 400억 가까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그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강하게 사지는 않는 모습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좀 상대적인 약세는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코스닥 수급 상황에서도 창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가 보시면 펄어비스 사고 있는데 주가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중간에 살짝 들렸던 웃음은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아니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도 세네. 카카오 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뭐 아까 보니까 7, 8% 오르는데. 어저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연일 네. 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 카카오페이가 7.05%. 아유.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먼저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번 고개 들기 시작했고 카카오가 제일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저는 뭐 가장 큰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소위 낙폭과대를 축소하는 하나의 방향성이다. 지수가 이제 어느덧 2,400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네. 이 지수가 2,400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수가 내리는 구간에도 빠졌고 오르는 구간에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상당한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일정 부분 조금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공매도도 어차피 금리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환율 꺾였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지 않으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공매도의 축소 부분이 수급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지금 SNS텍인데 지금 이 SNS텍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EUV와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네.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급락했죠. 그런데 어제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포토마스크가 부족하다. 그런데 SNS텍이 뭘 하는 회사냐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토마스크의 공급 부족과 관련돼서 뭐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어저께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의 지금 보시면 SNS텍을 포함해서 원익 QNC 같은 반도체 소재 쪽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펄어비스와 더불어서 자이언트 스택과 같은 일부 이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네.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정말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이라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어느 쪽을 매도하고 있느냐? 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매도하면서 5% 넘게 하락하면서 그 CJ ENM과 더불어 실적이 계속 그래요. 안 나온다라는 네. 게 이제 부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이 소재주 대장주 종목군들도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매도하면서 네.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리면 2천 종목 다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대단하시다 우리 김정희 의원님. 아니 뭐 시간 들이면 비상장까지 쫙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어제 툭툭 여쭤봐도 그냥 주르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정말 시장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받았습니다. 우리 김정유 위원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예, 앞으로 자주 우리 3프로TV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